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다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무튼 어색함을 무릅쓰고 만드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할 것인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현직 한국어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만든 자료에서는 국어와 한국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어와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자료에서의 국어는 한국 사람들이 모국어로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국어는 외국 사람들이 제2 언어,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국어와 외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한국어는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어 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어 문법을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2013년쯤 한국어 강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국어 문법을 공부했었고요.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창 블로그를 할 때는 일일 방문자 수가 한 6,000명 정도까지 될 때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는 제가 복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전에 올린 자료를 보면 조금이 아니죠. 사실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다시 국어 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국어와 한국어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아마 쏙쏙 국어와 쏙쏙 한국어는 다 아시겠죠? 저는 크게 국어와 한국어로 나눠서 자료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국어는 문학을 제외한 국어 문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요. 한국어는 한국어 문법, 단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한국 문화 이런 자료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한국어 강사분들이나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은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는 제가 국어 문법이 끝난 이후에 또는 국어 문법을 먼저 시작하고 그 이후에 천천히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자료를 보러 오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어 문법을 설명하고 자료를 올릴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께 시험을 위한 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국어 시험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국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문법이 중요하고 그 문법이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설명이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국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내용은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목적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 말에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의미하는 용어가 무엇이고 그 규칙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명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국어 문법이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어 설명인데요. 제가 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정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문법 용어였어요. 문법 용어 중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정말 생소한 용어들이 많잖아요. 단순히 그 문법 용어의 정의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법 용어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문법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한자어인데 100%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99% 거의 대부분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짧은 단어 안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단어 안에 포함된 한자의 의미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단어를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께 친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바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사전을 볼게요. 여기 네이버 사전에 가서 친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보니까 여기 친구의 의미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의미를 보면 금방 단어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어만 알고 있을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단어를 한자 사전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여기 친이 있습니다. 이 친은 친할 친자예요. 친할 친자. 그리고 여기 구가 있어요. 구는 옛구, 옛날 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국어 사전으로 돌아와 볼게요. 아이고. 자, 친구의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그러니까 여기 가깝다는 친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친할 친자. 그리고 여기 구는 옛 구자, 오래 사귀었다. 자, 이렇게 친구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글 설명, 영상 설명, 요약 자료 첨부인데요. 글 설명은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고요. 영상 설명은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자료예요. 예전에는 제가 국어 문법을 블로그에서 글로만 설명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설명이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글 설명과 영상 설명을 같이 만들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글 설명과 영상 설명을 모두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요약 자료를 첨부할 예정이에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인쇄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따로 인쇄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지는 않아서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요약 자료를 첨부할 건데요. 요약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약 자료는 PDF 파일로 만들었고요.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자료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복습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설명한 내용이 지금 이 요약 자료보다는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요약 자료를 보고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 낙관을 달아놨어요. 여기 낙관에 블로그 주소 그리고 유튜브 주소 출처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다른 분들께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공유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인쇄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료는 모두 무료니까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한 자기소개와 앞으로 어떻게 자료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정말 국어 문법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